안녕하세요. KGS5 1단계 물리학 8차 시 전류와 전기 저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hm 법칙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도 오hm 법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hm 법칙이 뭐였죠? 어떤 전기 회로에서 전류, 전압, 저항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법칙입니다. 일정한 저항 R이 있을 때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 오hm 법칙인데요. 이를 실험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장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전류계는 회로에 반드시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 전압계는 회로에 이와 같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 연결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장치 또는 전지의 플러스 극과 전류계의 플러스가 연결이 돼야 되고 플러스 극과 전압계의 플러스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장치 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전압계의 마이너스, 그리고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과 전류계의 마이너스 극이 연결이 되면 올바르게 연결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한 대로 이 연결이 잘못되면 회로에 과한, 아주 회로에서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전류계와 같은 예민한 소자들이 안에 퓨즈가 끊어지거나 회로가 녹아서 고장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류계뿐 아니더라도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다른 소자들도 마찬가지로 고장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우리가 연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단자 꽂는 것도 기억하시죠? 반드시 큰 단자부터, 큰 값이 쓰여진 단자부터 꽂아보고 눈금이 너무 작아서 내가 읽기가 어려우면 조금 작은 단자, 조금 작은 단자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우리가 전류의 세기에 대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됐냐면 저항이 일정할 때에는 전류의 세기가 전압에 비례하더라. 근데 전압이 일정할 때는 전류의 세기가 저항에 반비례하더라. 이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둘을 조합해서 우리가 이제 오hm 법칙을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전류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더라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식을 돌려서 V는 IR 또는 R은 I분의 V 라는 관계를 찾아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시죠? 자, 앞에서 공부한 오hm 법칙은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회로의 전기 저항 R과 회로에 걸리는 전압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식이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전기 저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저항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저항이 사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통해서 어떤 물질인지도 알아볼 수가 있고 물질이 다르면 저항값이 변하기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물질에 적절한 저항값을 위해서 적절한 물질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따라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전기저항이 변하는데요. 그때 그 전기저항이 바뀌는 기준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방해를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단면적이 S고 길이가 L이라고 하는 어떤 도체, 금속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전기저항 R은 물체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에 비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자유전자가 이동하는데 원자들과의 충돌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이에는 비례하고 이 물체의 단면적, 즉 여기에 이 단면적 S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똑같은 물이 흘러갈 때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에 따라 다르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단면적과 길이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이제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해서 나타내게 되면 저항은 단면적분의 L 저 S분의 L에 비례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당연히 단위는 옴이고요. 어떤 같은 물질로 일정한 구리면 구리, 철이면 철로 만들어진 그 물체가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리고 단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이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저항을 크게 해야 할지 작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그래서 이 저항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이 그림과 같은 형태의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전지가 있고 전지가 V볼트 그리고 전지에서 나오는 전류가 I라고 했을 때 저항 두 개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나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만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쭉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렬 연결된 저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직렬 연결에서는 전체에서 같은 쭉 한 줄에서 여기서 전류가 흘러나오면 쭉 같은 라인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전하량 보존 법칙과도 같은 보존 법칙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전하량은 항상 보존이 되더라. 처음에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1초에 튀어나오는 전하의 개수는 이쪽 중간에 가서도 어떤 단면적이 있을 때 1초 동안 통과하는 전하의 개수는 항상 똑같아야 합니다.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한 전하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정의했기 때문에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도선상에서의 모든 지점에서의 전류는 같아야 합니다. 이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전지에서 나오는 전류를 I라고 하고 첫 번째 저항에서 흐르는 전류를 I1, 두 번째 저항에서 흐르는 전류는 I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항은 R1, 두 번째 저항은 R2,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1,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저항은 V2라고 문자를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모두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문자로 나타내면 I와 I1과 I2가 모두 똑같은 값을 가지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일정하다. 같은 회로에 여기서는 어느 지점이더라도 다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여기 건전지에서 그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밀어주는. 그래서 총 그 단차를 주면, 에너지를 주면 R1 첫 번째 저항에서 조금 쓰고 두 번째 저항에서 조금 써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전지의 전압의 합과 같아지게 됩니다. 즉, 전지의 전압을 나누어서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에 나누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V1과 V2는 항상 전지의 전압 V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마찬가지 수식으로 나타내면 V는 V1 플러스 V2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은 나누어지고 전류는 일정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로에서 전류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V는 IR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R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저항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이 저항 두 개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저항 하나로 내가 이 회로와 똑같은 정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의 저항으로 뭉쳐서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V는 V1은 I의 R1이 되고
V2는 I의 R2가 됩니다. 이 식을 I로 묶으면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저항 두 개가 있지만 이 두 개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저항 하나로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V는 바로 IR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IR이 R1 플러스 R2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하나의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건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냐면 이 식을 정리해 보면 R은 R1 플러스 R2라는 값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저항을 두 개로 연결하면 각각의 저항을 더한 것과 이 회로 전체에서 나타나는 저항의 효과가 똑같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은 이 회로의 총 저항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전체 저항은 이 나누어진 각각의 저항의 단순 합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니까 각각의 저항을 합한 것이 전체 저항이 되더라 라고 지금 현재 오매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는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인 저항의 개념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항은 뭐에 관계하는지 우리가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관계에서 저항을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다는 건 단면적은 똑같은데 길이가 마치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길이가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길이가 늘어나면 저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항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는 의미는 저항의 전체 총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당연히 처음보다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 잘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는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이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직렬과 병렬을 공부해 보면 두 개의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동일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동일한 패턴으로 저항을 여러분들이 분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렬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은 그림과 같이 연결된 형태를 병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회로에 수평하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항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위든 아래든 이런 식으로 저항이 하나 더 추가로 연결되어서 세 개가 연결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약속과 문자를 정해 볼까요? 건전지의 전원의 전압을 V라고 하고 전지에서 나오는 전류를 I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항을 R1, 두 번째 저항을 R2라고 하고 첫 번째 저항을 흐르는 전류 I1으로 표시하고 두 번째 저항을 흐르는 전류 I2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1,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2로 나타내서 우리가 소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병렬 연결된 저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알아보면 각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똑같습니다. 여기 건전지를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 사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가 V만큼의 쉽게 물로 얘기하면 높이차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높은 쪽이 전부 다 이쪽이 다 높고 이쪽은 다 낮고 하기 때문에 높이가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전지의 전압 V,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 V2가 모두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원래 전지에서 전류가 이렇게 쭉 흘러와서 A점에 오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전류가 가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전류는 전하의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전하 10개가 쭉 왔는데 여기 길이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당연히 두 길로 나뉘어서 가겠죠. 뭐 그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뉘어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는 여기에서 쪼개진, 나뉘어진 전류의 합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마찬가지 앞에서 얘기한 전하량 보존 법칙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5개가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2개, 3개 또는 뭐 4개, 1개 이렇게 나뉘어서 반드시 더하면 5개, 처음과 같은 5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전체 전류 I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더라 라고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V는 첫 번째 식과 같고 I는 두 번째 식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식에다가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R분의 V니까 여기에서 오음의 법칙을 써서 I가 I1 더하기 I2를 R1분의 V 플러스 R2분의 V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V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굳이 V1, V2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V를 묶으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에 곱하기 V로 할 수 있죠. 이것은 각각의 저항에 대한 얘기인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나타내는 효과와 똑같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저항 을 쓰려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대신 난 한 개의 저항으로 이거랑 똑같은 정기적인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하나의 저항을 썼을 때 똑같이 I를 만들어내려면 R분의 V가 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양쪽에 V가 있으니까 V를 날리면 어떤 저항이 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항이 와야 되냐면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에 각각 같은 R분의 1의 값이 오면 똑같은 정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각 저항의 역수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각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는 전체 저항의 역수의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총 저항이 얼마냐라고 하면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이 총 저항의 역수와 같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는 걸 우리가 앞에서 저항의 크기와 같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는 똑같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걸 두 개를 이렇게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이와 같은 저항이 되는데 이 저항은 위에 거와 길이는 똑같지만 단면적이 2배 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단면적이 더 커지는 거죠.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어떻게 되죠? 저항은 오히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의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항의 굵기가 굵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저항의 값이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저항은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이 작아지게 됩니다. 합성 저항이 작아지면 또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전체 합성 저항이 작아진 효과가 발생하면 걸어주는 애가 전압은 똑같은데 저항이 작아져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전류가 점점점 더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다소 많았던 저항의 연결, 직렬과 병렬 연결을 살펴보면 우선 핵심만 이야기하면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의 값은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점점 커지게 되고 어떻게 커지는 거죠? 그 커지는 비율은 R은 직렬로 연결하면 그냥 더하기 더해주면 됩니다. R1 더하기 R2
값으로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점점 커지더라. 반면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오히려 점점점 더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수의 텀을 가지기 때문인 거죠. 합성 저항은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값이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저항을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켜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켜겠습니다. 이 줄의 전구들은 불이 안 켜졌네. 이러한 저항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들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때 쓰는 멀티탭은 전기기구들을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중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까요? 멀티탭이 직선 모양이니까 직렬 연결? 글쎄요. 먼저 전구를 이용하여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을 알려드리죠. 여기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한 전기 회로를 보세요. 전구가 한 개일 때보다 전구의 밝기가 어둡죠? 그리고 전구 하나를 빼면 남은 전구도 바로 불이 꺼지네요. 네, 즉 전기기구들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는 한 전기기구가 작동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기기구도 작동할 수가 없어요.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한 전기회로는 어떨까요? 전구가 한 개일 때와 전구의 밝기가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전구 하나를 빼도 나머지 전구는 그대로 켜져 있어요. 즉, 전기기구들이 병렬 연결된 회로에서는 한 전기기구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전기기구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멀티탭은 전기기구들을 병렬 연결해주는 장치네요? 맞았어요. 멀티탭은 전기기구들이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전기기구를 함께 연결해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전선에 지나치게 많은 전류가 흘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네, 주의해야겠네요. 다들 잘 보셨나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 저항에 전원에서 걸어주는 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전압으로 뭔가를 연속적으로 할 때 우리가 직렬 연결을 하게 되고 이때는 저항이 한 개만 끊어지면 모든 그 전체 회로가 끊어지게 되어서 다른 전기기구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끊어지면 연속적으로 끊어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병렬은 각 저항에 전원과 똑같은 동일한 크기의 전압이 걸렸죠. 기억하시죠? 병렬에서는 전압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동일한 전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렬로 연결하게 되고 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저항이 한 개가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전기기구들을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찾아볼까요? 자, 그럼 이러한 저항의 연결이 사용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화재 경보기가 있죠. 뭔지 아시죠? 열이 나면 삐 이렇게 따라랑 소리가 나서 화재가 났다는 거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화재 경보기에 있는 화재 감지 장치와 경보 장치는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지 장치 속에 두 금속이 열을 받아서 휘어지면 회로가 닫혀서 경보 장치,
경보땡 그 소리가 나는 장치에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하게 나타나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열 할 때 기억하시나요? 선팽창 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이메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리와 철이 온도가 일반적으로 낮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회로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열이 뜨거워지면 열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구리와 철의 열팽창, 선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리가 많이 늘어나고 철이 약간 늘어나서 이와 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금속이 이 두 부분을 연결시켜 주게 되어서 회로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경보장치에 전류가 흘러서 경보장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잘 보면 열이 발생하면 이렇게 구리가 휘어져서 여기에 있는 종이 이제 따라랑 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병렬로 연결된 것도 살펴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멀티탭이 대표적입니다. 멀티탭은 단자들을 서로 병렬로 연결시키는데요. 각 단자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일정하고 한 단자의 연결이 끊어져도 다른 단자의 연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하나만 끊어져도 전체 전류가 차단되는 효과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고, 병렬은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것들이 영향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를 이용하는 것들은 대단히 많은데요. 특히 직렬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면, 앞에서 하나의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크리스마스 트리의 바이메탈 전구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구 하나가 꺼지거나 켜지면 그에 따라 나머지도 꺼지거나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화재 경보기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퓨즈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충전기 같은 잭 속에 퓨즈가 들어있는데, 퓨즈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집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곳에 안에 퓨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겨서 너무 센 전류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퓨즈가 먼저 녹아서 회로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전류가 끊어지도록, 전기가 끊어지도록 해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병렬로 연결되는 것들은 다들 알겠지만 동일한 전압이 필요한 것, 특히 가정용 전기기구들은 다 동일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20V의 전압이 필요한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전압이 필요하고 여러 개를 쓸 때 다른 것이 혹시 망가지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 전기기구가 고장 나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전기기구들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용 여러 가지 전기기구들은 멀티탭에서 병렬로 연결하게 됩니다. 또 이게 아니더라도 거실에 등이 여러 개 있는 등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서 등이 하나가 나가더라도,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등이 잘 들어오죠. 네, 그것은 그 등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동일한 전압을 공급받고 하나가 끊어져도, 하나가 설사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앞에서 병렬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저항을 많이 병렬로 여러 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어떻게 됐죠? 각각에 걸리는 전압은 같고 전체 총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이 커지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회로들이 녹거나,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너무 높은, 지나치게 높은 열이 발생하게 되면, 너무 많은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탭에 가득 꽂아서 사용하는 건 우리가 지양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옴과 15옴의 저항을 3V 전지에 직렬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지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다들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회로의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해보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저항을 그냥 더하면 되네요. 그래서 저항이 15옴이 됩니다.
그러면 회로에 걸린 전체 전압이 3V이니까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은 I는 R분의 V가 되어서 15분의 3이 돼서 0.2A가 되네요. 그럼 5ohm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0.2A의 5ohm. 그래서 1V가 걸리고 10ohm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돼서 2V가 걸리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건전지의 전압이 나뉘어서 걸리더라. 여기에서는 3V의 전압이 저항에 비례해서 저항이 2배가 커지니까 2배 큰 전압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차시 공부가 끝났습니다. 다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